네, 오늘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과 또 원자재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시간 프루츠투자 자문의 이선철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자재 쪽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항상 저희 이전에도 출연하셔서 유가 얘기도 많이 해주셨었잖아요. 네, 네. 오늘 요새는 어떤 원자재 가장 관심 있으신지 여전히 유가 쪽에 가장 좀 초미의 관심이겠죠? 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제일 화두는 유가다 네. 보니까 근데 이제 원자재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원자재가 있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약간 보호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그런 원자재가 있거든요. 보호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원자재.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원자재, 보호할 수 있는 원자재 이렇게 둘이 나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인플레이션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쪽 원자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제 그게 이제 귀금속, 금이나 네, 금이나 은 은이나. 같은 동향을 봐야 이제 달러에 대한 그 달러가 앞으로 어떻게 지금 달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자산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쪽을 많이 이제 주시하고 있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보통 달러 가격이 올라갈 때 금 네네.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인데 최근에는 네네. 보면 달러 가격도 올라가고 금 가격도 올라갔다가 네. 요 며칠 사이에는 금 가격이 조금 떨어졌어요. 요새 최근에 떨어졌죠. 네. 네. 사실 금이나 은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잘 알고 계시지 못한데 장기 금리하고 많이 밀접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 국채 ETF가 있잖아요. TLT라고. 네. 예를 들면 TLT의 가격이 움직이는 것과 금이나 은의 가격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원래 평소 상황에서는. 근데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제 2020년부터 굉장히 크게 좀 다이버전스가 됐어요. 이제 TLT나 그 장기국채 가격과 귀금속의 가격이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기국채는 굉장히 많이 가격이 빠졌지만 최근에 금리가 많이 급등하면서 빠졌지만 금하고 은은 큰 그림에서는 2020년부터 계속 전고점 근처에서 잘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장기 금리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좀 쉬어가는 타이밍까지 왔다라고 보이는데 이제 그쯤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금하고 은도 같이 이제 좀 하락을 하더라고요. 네. 장기 국채 가격이 하락할 때. 네. 그러니까 금하고 은은 기본적으로 이자를 주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국채 가격이 빠지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원래는 보이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나타난 거죠. 그쵸. 이제 최근 한 1, 2년은 오히려 크게 다이버전스가 네. 됐다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럼 장기 국채 금리 가지고 요새 너무 말이 많은데 그쵸. 저는 이제 나름 한국에서는 정말 오래 전부터 경고를 계속 해왔거든요. 계속 더 국채 금리가 올라갈 예, 갈 것이다에 거다라고 대해서.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는 아직도 좀 많이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JP모건, 제미다이먼 회장이 네네. 7% 얘기도 하고 네, 막 그랬잖아요. 최근에는- 우리 이선철 대표도 어떻게 그 정도 수준까지 보시는 거예요? 대비해야 된다? 저는 이제 당장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은 좀 쉬어갈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타이트하게 단기적으로 보자면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네. 뭐 2년, 3년 뭐 이런 텀으로 본다면 그게 이제 내년 말이 될 수도 있고 저도 최종 그 장기 금리 뭐 10년물 기준으로 10년이나 30년 기준으로 아무튼 6%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기가 내년이라고요? 내년 중에?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 올해 4분기 올해는 좀 쉬어갈 수 있는 걸로 보고 네.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게 더 있습니다. 싫은데요. 차라리 그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좀 한 번에, 진정되면 좋겠는데 이게 그러면 안 좋은 상황이 고금리의 상황이 계속 몇 년 동안 이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때문에 이제 가만히 제이미 다이먼하고 이제 그 시장의 구루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네. 그들도 이제 최고 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장기 금리가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이제 핵심 사항은 네.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얘기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오래된다라는 건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우리는 이제 1년만 더 참으면 과거 10년과 같은 상황이 오겠지 하고 이제 다들 믿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앞으로 10년이 지난 10년과는 완전히 다를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뉴노멀. 뉴노멀이라기보다는 백투더 노멀이죠. 백투더 사실은 노멀. 지난 10년이야말로 일시적이었던 거고 양적 완화가 있고 나서 이제 인위적으로 장기 금리가 낮아진 거고 그 이전 그런 게 있기 이전에는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러니까 지난 100년을 생각하면 장기 금리가 5%인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평균 이하일 수도 있었고 네. 장기 금리가 5%라는 게 지금 우리가 느끼듯이 굉장히 막 다들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래 간다. 앞으로 이게 정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겠지라고 아직도 사람들의 무의식이 있는 건데 지난 10년 동안에 없었다 보니까 오래 간다라면 적어도 그 절하되는 화폐 가치 그 이상을 주는 금리까지는 이게 조정이 돼야 장기 국채에 이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기 시작을 하겠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10년물 기준 거의 한 5% 근처까지 왔다가 어제 조금 반락을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그 채권 매수세나 특히 보험사나 이런 데들에서는 고정된 채권 매수세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에서 매수를 충분히 촉발할 수 있다. 네, 좀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좀 반락할 수 있어 보인다. 여러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장기 채권 투자를 네. 지금 사실 작년부터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시장에 뛰어드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뉜다면 지금 어쨌든 채권 금리 장기물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향후 뭐 5년이 아니고 5개월에서 뭐 10개월 사이에는 떨어질 것이다를 베팅하는 것보다는 네, 네. 단기적인 움직임에 있어서만 단기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대로 지금이 정점이다로는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계속 더 많이 못 올릴 수도 있어요. 그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한 것처럼 제이미 다이먼이 장기물 7%를 얘기한 건지 기준금리 7%를 얘기한 건지 약간 내용이 이렇게 헷갈리는 게 있던데 만약에 제이미 다이먼이 기준금리가 7%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저는 그거는 미국 정부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다만 예를 들어 지금이 터미널 레이트라고 쳐볼게요. 한번 기준금리를 5.5에서 네. 5.75가. 그럼 이거를 저희는 지금 제가 보는 시장에서 저는 원자재나 모든 걸 외환 모든 걸 봐야 되는 매크로 운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봤을 때 인플레이션의 2차 스파이크가 지금 올 거라고 굉장히 강하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저는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그냥 장기화가 되는 게 기정사실이구나만 시장이 정확히 인식을 한다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돼 있고 장기금리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이래서 지금 커브가 역전이 돼 있는데 네. 시장은 지금까지 다 이제 리세션이 오면 기준금리를 다시 이렇게 아래로 내리겠지. 이래서 커브 역전된 게 풀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아니고 시간이 지났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리세션이 오더라도 물가가 높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제이미 다이먼도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를 하고 있고 그럼 리세션이 오더라도 물가가 높으면 기준금리 앞에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물가가 높게 장기간 오래 유지된다고 하면 네. 뒤에 쪽에 올라가서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계속 경고해 왔습니다. 이게 올라가면서 이제 좀 시장에 충격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잠깐 좀 단기적으로는 쉬어갈 수 있는 구간 같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모시고 좀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 네네. 앞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네네. 빼앗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조만간 아닙니다. 다시 모셔서 요 네네. 국채 부분에 있어서의 네네네. 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네. 시간 프루츠 투자자문의 이선철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